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15화 주택 임대차와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왜 오랜만이죠? 휴가를 다들 잘 보내고 왔죠? 네, 맞아요. 저희 변호사의 테크닉 2주 동안 잠시 휴가 기간을 갖고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수! 다들 기다리셨을까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는 또 언제 우리 또 동영상이 올라오나 하고 기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와 대항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보면 대항력이 규정이 되어 있죠. 대항력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택에 이제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항력에 대한 건데요.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보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대항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변제권이라는 것도 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살짝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변제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경매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보증금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우선변제권의 문제. 대항력은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그쵸. 문제고 우선변제권은 내 돈을 우선적으로 경매자에서 먼저 찾아올 수 있을지 문제네요. 지금 처음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또 대리님이 사연을 또 2개 정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한번 사연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결혼 5년 차의 주부고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 체결을 할 때 그 계약자를 남편 이름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주민등록은 이제 그 집의 가족 모두 주민등록을 했고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남편이 그 주민등록상 주소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남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경우에 그 저희의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 우선 대항력의 요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의 인도하고 전입신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요 집에 살고 있다.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를 잠깐 뺀다. 이러면 대항력이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모든 가족이 한 집에 주민등록을 다 했을 경우 요런 경우에 그 중에 한 명만 잠깐 빠졌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사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대차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그 중에 한 명만,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그런 사정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는 또 자녀들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약자인 남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일 것 같고요. 이 사연을 주신 주부께서도 대항력을 인정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주부에서 직장남으로 변신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제 회사원이고요. 제가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회사 근처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도 했고요.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잠시 주민등록을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지금 이제 회사 근처에 얻은 집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이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주민등록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죄송합니다. 판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한테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물건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래 사실 임차인은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한데 특별법에서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여기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단지 자기가 취득 시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 요건으로 보았어요. 대항력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그러한 요건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일단은 자기가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과 함께 전부 다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었다면은 이는 일단 주민등록의 이탈, 그러니까 여기서 갖춰야 되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사 가면서 그 대항 요건은 상실되었고 나중에 혹시 주민등록이 이제 재전입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대항력이 다시 이제 소급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또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만약에 옮겼다가 아무리 다시 주민등록을 이 집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그 바뀐 집주인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들어온 시점부터 어쨌든 다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사연을 살펴봤어요. 이제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둘 다 이제 대항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조금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부는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남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라고 봤지만 두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고 있는 독신남이었죠. 이 경우에는 본인이 유일하게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탈한 경우에는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다시 복귀된 시점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고 판시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